자, 17강 이제 고유값과 고유벡터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4번 문제. 주어진 행렬은 삼각행렬이네요. 삼각행렬로 제시가 됐고, 삼각행렬은 대각선분 자체가 고유값이야. 그래서 지금 이 행렬의 고유값은 1, 2, 5, 9이기 때문에 보기 3번에 있는 3은 고유값이 될 수가 없겠죠. 105번. 행렬 A는 2by 2행렬이네요. 고유값은 2하고 5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1,0, 1,1을 갖는데요. 그럼 B값을 구해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A 곱하기 1,0을 한다면 2의 1,0 AV는 람다 V야를 만족할 거고 A한테 1,1을 곱하게 된다면 5 곱하기 1,1이야가 만족하겠죠. 그럼 두 개의 행렬의 곱을 한꺼번에 표현해 보자라고 했을 때, 자, A한테 1,0을 곱하면 2,0이 나올 것이고, A한테 1,2를 곱하게 되면 5,5를 만족하는 거야 라는 요 행렬이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A의 행렬식은 0이 아니고, 지금 요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A 곱하기 B는 C라는 행렬로 바라봤을 때, A값을 구한다라는 거는 오른쪽에 B의 인버스를 곱한 것과 동일하겠죠. 따라서 A는 2, 5, 0, 5라는 행렬한테 지금 요 B라는 행렬의 행렬식은 1인 거고 역행렬을 구하게 되면 둘은 자리를 바꾸고 둘은 부호를 바꿔서 곱하면 되겠네요. 이게 B의 인버스가 되겠죠. 그럼 정말 행렬을 곱을 했을 때 우리는 요 A란 행렬이 A, B, C, D인데 B값만 구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모든 행렬의 곱을 다 할 필요가 없죠. 1행 2열만 가져가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B라는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5, 3으로 결정되겠네요. 다른 값들은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냥 B값만 찾고 싶은 거니까. 따라서 B값은 3이야 라고 해서 105번의 답은 3번으로 되겠습니다. 자, 물론 행렬이 있고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닌데, 이 방법이 가장 심플한 것 같습니다. 자, 106번에 지금 A의 고유값을 람다1과 람다2라고 했죠. 그 고유값의 합이라는 거는 트레이스 A, 대각 성분의 곱 1과 2의 합에 해당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고유치 합은 트레이스 A와 동일해였습니다. 107번. 행렬 A의 모든 고유값의 합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고유값은 A가 2by 2개가 나올 건데 고유치 합은 대각성분의 곱인 거죠. 1 더하기 A가 트레이스 A는 1 더하기 A인데 그 값이 고유치 합 마이너스 1과 동일하답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야 하고 결정이 된 거였죠. 자, 이렇게 푸는 문제죠. 자, 10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고유치의 합은 A네요. A가 의미하는 거는 트레이스, 대각 성분의 합 6이 되겠네요. 그럼 A 값은 6이 결정이 된 거고요. 자, B라는 거는 고유치의 곱인 거니까 행렬식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럼 디터미넌트 M이라는 거는 자, 행렬식을 구할 거니까 0, 0, 4 어떤 거를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냥 4 잡겠습니다. 행과 열을 지우면 1-0, 4 나오네요. 그럼 이 값은 B라는 값으로 결정이 되겠죠. 해서 행렬식 값 B는 4야. 따라서 원하는 값은 10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9번. 행렬 A가 A의 두 고유값을 람다1, 람다2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람다1과 람다2의 합은 고유치의 합이라서 둘이 더했더니 2018과 2018 더하기 1로 설명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값이 편의상 x와 x 플러스 1로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유치의 곱 람다1과 람다2를 곱한 거는 x와 선생님 지금 잘못 적었죠? 둘 더한 거니까 2019와 2018을 더했고 이 값을 x 플러스 1로 잡는다면
2018을 x로 보겠다는 거죠. 2x 플러스 1로 적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유치의 곱은 2019라는 숫자를 다 쓰기에 불편해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람다 1 빼기 람다 2의 전체의 제곱이라는 거는 람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람다 1 람다 2 플러스 람다 2의 제곱인데 이 값은 람다 1 더하기 람다 2의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의 람다 1과 람다 2의 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8이라는 값을 x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 값은 x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행렬 a는 x 플러스 1, 2, x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행렬식 디터미넌트 a는 고유치 곱인 거니까 x 플러스 1과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원하는 대각성분의 합의 완전 제곱인 거니까 2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이 값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인 거고 마이너스 4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된 거였어요. 자, 이 식을 이쪽 와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8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정리 없어지고 이 값은 9로만 남나요? 이 결과는 9가 되겠죠. 9. 그럼 지금 결론은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의 전체 제곱의 값은 9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지만 그들의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거는 양수 3을 선택할게 해서 답은 보기 3번으로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109번에 해당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유값을 열심히 구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유치의 성질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1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1 A의 2019승에 1,1을 곱한 결과가 A, B인데 그 합을 구해줘라는 거네요. 자, 이 문제를 가장 편의상 풀 수 있는 방법은 A한테 1,1을 직접 곱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고유 벡터였다면 정말 땡큐인데 1,1을 곱했더니 A분의 람다 V 형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1이 고유 벡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어진 행렬의 고유치를 생각하자면 자, 트레이스 A는 고유치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했을 때 고유치를 알파 베타를 한다면 이 값은 2가 될 거고요. 디터미넌트 A는 알파 베타가 되겠죠. 이 값은 0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지금 우리는 고유치의 값을 3하고 마이너스 1 알파 값은 3, 베타 값은 마이너스 1 가능하겠죠.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러면 이 행렬의 고유치 3에 해당하는 고유값 A 빼기 3i는 마이너스 1, 3, 1, 마이너스 3에 대한 기본행 연산을 해서 마이너스 1, 3의 0, 0은 고유 벡터가 3, 1로 결정하면 될까요? 그럼 이 값은 0, 0이 만들어질 거고 A 더하기 i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3, 3, 1, 1이 될 거고 그럼 이 값은 1, 마이너스 1로 잡으면 결과는 0, 0이 만족하겠죠. 그럼 지금 고유치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3,1, 고유치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면 두 고유 벡터 3,1과 1, 마이너스 1의 1차 결합으로 1,2를 만족하는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는 어떻게 1차 결합을 시키면 A, B가 되겠죠. 1차 결합식 1,1 그러면 3A
플러스 b는 1인 거고 a 마이너스 b 값은 1이래요. 통째로 더해버리면 4a는 2가 되고 a 값은 2분의 1 나오네요. a 값이 2분의 1이면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이 값을 다 만족하네요. 그러면 답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a 편의상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u로 놓겠습니다. 자, 이 값을 u v로 생각한다면 uv a 곱하기 u는 3 곱하기 u가 되고 a의 2019승 곱하기 u 벡터는 3의 2019승 곱하기 u 벡터가 되는 거죠. 고유 벡터가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a 곱하기 v 벡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v 벡터 a의 2019승 곱하기 v 벡터는 마이너스 1의 2019승 마이너스 1 곱하기 v 벡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a의 2019승에 1,1은 2019승에 2분의 1의 u 벡터 마이너스 2분의 1의 v 벡터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의 a 2019승의 u 벡터 마이너스 2분의 1의 a 2019승의 v 벡터인데 2019승의 u 벡터는 2분의 1의 3의 2019승 곱하기 u 벡터 마이너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1의 v 벡터는 플러스 1의 v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다른 성분들, 이 성분들 전부 다 더해봐 라고 한 거고 그때 2분의 1에 3의 2019승에 3,1 2분의 1 v는 1,1의 마이너스 1인 거죠. 이 성분들을 다 더해봐라는 거는 더한 다음에 상수배, 더한 다음에 상수배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이 모든 성분들을 다 더하니까 각각의 성분들을 더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들의 성분의 합은 0이 될 거고요. 이들의 성분의 합은 둘이 더해서 2배씩이니까 2 곱하기 3의 2019승이라는 성분의 합을 갖게 된 거였어요. 따라서 답은 5번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110번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6. 자, 뭔가 규칙성이 존재하는 문제라면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1,2를 곱하겠다라는 거는 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과도 같은 거거든요. a 플러스 b가 a의 2019승의 모든 성분의 합이랑도 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뭔가 보기부터 1번부터 5번까지 규칙이 존재한다면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6이네요. 이 값은 2 곱하기 3의 1승 가능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2019라는 숫자가 들어간 걸 가지고 뭔가 공식을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1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1번. 행렬 A의 고유값을 람다 1, 2,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다음과 같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값을 전부 다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고유치의 순서대로 언급이 됐고 고유치의 합이라는 거는 트레이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대각성분의 합 6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성분들을 찾기 위해서 고유 벡터들을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고유치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인지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A 1, B 2, A, C3 이 세 성분들의 합을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11 어쩔 수 없이 고유치를 다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고유치를 구하는 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성 방정식은 F 람다라고 했을 때 람다의 3승에 트레이스 마이너스 U 람다의 제곱 1행 1열의 여인수는 3 빼기 8 마이너스 5 2행 2열의 여인수는 6 더하기 8이라서 14가 되겠네요. 14
그리고 삼행 3열의 여인수는 2 빼기 0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거에 대한 람다. 근데 행렬식 값은 행렬식 값 2 마이너스 2 0 1 1이고 1행에다가 2배 시켜서 3행에 더하면 0 4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3행에 더하면 0 4 7이네요. 그럼 2 잡고 7 마이너스 4는 3인 거죠. 행렬식 값은 6이네요.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잡힌 거였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된다면 람다의 3승 마이너스 6 람다의 제곱에 플러스 11 람다인가요? 11 람다 플러스 6은 0이니까 이거에 대한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면 트레이스가 1, 2, 3 그거 힌트를 잡고 1 들어가면 1은 고유치가 아닌 거네요. 1 들어가면 0 안 나오죠. 나오는구나. 1 들어가면 고유치가 선생님 지금 마지막에 행렬식이 6인데 마이너스 6으로 적어야죠. 행렬식이 6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6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근과 기소의 관계에 의해서 행렬식 값은 6이었으니까 해서 마이너스 6으로 들어가서 람다는 1 들어가면 0 나오겠네요. 1 마이너스 6에 11에 마이너스 6 그럼 1 들어가면 그냥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0 다시 근이 2가 들어가면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0 나오겠죠. 그럼 지금 근은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2 람다 빼기 3은 0이라서 람다 값은 1, 2, 3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a 마이너스 1i a 마이너스 1i라는 행렬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0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그리고 이 값은 2가 되겠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어차피 무조건 랭크는 2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럼 사실은 3행까지 적을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차피 기본행 연산을 하게 된다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RRF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고유 벡터는 세 번째 성분은 0이 될 거고요. 2, 1 하고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람다1의 고유값이 가장 작기 때문에 고유치의 순서를 봤을 때 람다1이라는 거는 고유치 1이 될 거고요. 고유치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2, 1, 0이었어요. 그래서 A1의 값은 2가 되겠네요. 2. 그럼 이제 고유치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찾기 위해서 A-2i 0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4 8 1 나오네요. 그럼 마찬가지 1행과 2행 비례 관계 무조건 REF 랭크는 2가 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4 8 1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0 0을 가질 거고요. 1행에다가 2행에다가 8배 시켜서 1행에 더하면 마이너스 4 0 8배를 시켜서 더했으니까 여기는 9가 되겠네요. 그리고 0 0 0 그럼 씨앗을 찾으려면 두 번째, 세 번째 좌표에 대한 합은 0으로 결정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 x 플러스 9z는 0이 됐네요. 그러면 지금 이 값이 마지막 4가 되려면 얘가 4가 되고 4가 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지금 z가 4가 되면 x값은 9가 되면 될까요? 그럼 0하고 결정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B값은 B2의 값은 4가 된 거였습니다. B2는 4값. 그럼 이제 C값을 구하기 위해서 A-3i 가겠습니다. A-3i에 대한 행렬 값은 대각 성분 3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4, 8, 0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3행에 해당하는 성분을 1행으로 옮기면서 어쨌든 지금 무조건 랭크는 2가 나오기 때문에 3행의 성분은 무조건 종속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1, 2, 마이너스 2에 0, 마이너스 2 플러스 1인 건데 0, 0, 0 한 번 더 2행에다가 1배시켜서 1행에 더하면 1, 0, 마이너스 1, 0, 2, 마이너스 1, 0, 0, 0 가능할 것이고 그럼 고유 벡터는 씨앗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니까 1, 2 자, 0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0 될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2 가능하겠죠. 그러면 C3 값은 숫자 2로 결정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 숫자 2 얘가 2가 되겠죠. C3 값은 2였어. 그래서 이 모든 값을 다 더하려면 열심히 고유치 고유 벡터를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그래서 6 더하기 8이라서 다 더하니까 14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지금 111번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넘겨서 볼게요. 자, 1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이 문제는 T라는 선형 변화는 2행 1열의 2행 2열의 행렬에서 2행 2열의 행렬로 가는 선형 변환을 의미하고 그 함수를 구체적으로 tx는 xa로 정의할 때 이 t라는 거는 표현 행렬을 언급하겠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표현 행렬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t라는 표현 행렬의 사이즈는 정역이 4차원이고 공역도 4차원이므로 이 t라는 행렬은 4행 4열의 행렬이 만들어질 거고 고유값을 중복을 허용하여 모두 더하면 이라고 했으므로 고유값의 합에 해당하는 트레이스 A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차근차근 이 주어진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려면 표현 행렬을 찾아야 되는 건데 기저가 특별하게 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기저가 언급이 없으면 전부 다 표준 기저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2바 2행렬에 표준 기저는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인 걸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총 4번의 행렬에 곱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A, B, C, D라는 행렬이 2바 2행렬의 성분인 거고 A가 1이고 B, C, D가 0이면 이 첫 번째 원소와 일치하자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렬의 곱을 바로 구해볼게요. 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기본 해설을 따라가도 되는데 한번 이 방법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T한테 A, B, C, D를 집어넣게 되면 A, B, C, D 곱하기 A란 행렬이 1, 마이너스 0,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결과는 A, 1행 1열 A만 남겠죠? 그리고 여기는 C. 자, 1행 2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4B 마이너스 2C 플러스 4D라는 이 결과물은 치역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T한테 표준 기저를 집어넣어서 1, 0, 0, 0을 집어넣으면 A한테만 1이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성분은 0이라서 1, 마이너스 2, 0, 0이 되겠네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표준 기저로 표현할 때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로 표현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배 그리고 0,
0.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앞에 좌표 벡터라는 거는 벡터 앞에 곱해진 개수를 좌표 벡터로 불렀죠. 그럼 이 t란 행렬의 그런 좌표 벡터들의 집합을 표현하기를 1, -2, 0, 0이라는 좌표 벡터들의 집합을 적었는데 이건 결국 표준기저 하나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물에 함수값을 이렇게 Z자로 써주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띠지 않을까요?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t한테 0, 1, 0, 0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위에 함수값에서 b만 1이고 나머지 모든 성분이 0이야 라고 되는 거겠죠? 0, 4, 0, 0이 되겠네요. 그럼 마찬가지 좌표 벡터는 0, 4, 0, 0이 되는 걸 빨리 찾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0, 0, 1, 0을 집어넣으면 C값만 1이라서 나머지 모든 성분은 0이네요. 그럼 좌표 벡터는 Z를 쓰는 것처럼 0, 0, 1, -1. 그럼 T에 0, 0, 0, 1을 집어넣게 된다면 D값만 1이라서 0, 0, 0, 4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들의 좌표 벡터는 0, 0, 0, 4, 0, 0, 0, 4가 되는 요게 지금 표현 행렬이 결정된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트레이스가 고유치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8 더하기 2 답은 10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i하고 j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 벡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고 l이라는 함수는 성분 3개짜리에서 성분 3개짜리를 집어넣겠대요. 그럼 이 x라는 거는 벡터를 의미하게 하겠죠. 그럼 지금 x 외적 i, x 외적 j 하고 지금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차례대로 i, j, k를 집어넣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표준 기저가 i, j, l이라는 함수의 기저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전부 다 표준 기저입니다. 그럼 지금 R3의 표준 기저를 1, 0, 0, 0, 0,1,0, 0,0,1인데 우린 이거를 i, j, k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l한테 i를 집어넣게 된다면 i 외적 i 더하기 i 외적 j가 되는데 자기 자신과의 외적은 0벡터가 될 거고 i 외적 j는 k로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l, j라는 값은 j 외적 i, j 외적 j라서 자기 자신과의 외적은 0벡터, ji를 외적한 값은 -ij와 같고 이 값은 -k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은 -k, lk는 k 외적 i 더하기 k 외적 j인데 k 우리가 외웠던 공식 중에 ijk, ijk, ij 외적하면 k, jk는 i, ki는 j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ki에 대한 외적은 j가 될 거고요. kj에 대한 외적은 j 외적 k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jk는 i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쓰면 -i 플러스 j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나온 결과를 다시 주어진 기저들의 좌표 벡터들로 1차 결합을 표현했을 때 0i, 0j, 1k이므로 좌표 벡터는 0, 0, 1로 결정이 되고 같은 이유 0i, 0j, -1, k니까 0, 0, -1이고 이 값은 -i 플러스 1j, 0k니까 좌표 벡터는 -1 플러스 0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이 L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럼 이 주어진 행렬 L의 고유 벡터인지 아닌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L이라는 행렬을 다시 한번 예쁘게 적어볼게요. L이라는 행렬은 0, 0, 1, 0, 0, -1 그리고 -1, 1, 0 요 행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고유 벡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곱하는 거죠. 문제에서 1, 0, 0을 곱했더니 행렬의 곱에 의해서 행열 0 나오네요. 행열 0 나오고 행열 1 나오네요. 그럼 지금 1, 0, 0은 고유 벡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같은 이유.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 0, 0이라는 벡터가 의미하는 거는 1열의 성분만 데리고 나와가 되거든요. 그리고 0, 0, 1, 0,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0은 자, 만약에 0, 1, 0을 곱한다라는 거는 2열의 성분만 데리고 나와 열행정계 여러분 이해가세요? 이 결과 0, 0, 1이 나오겠네요. 얘도 고유 벡터가 아니죠. 그러면 3번에 있는 1, 1, 0이 의미하는 거는 열행전개를 생각해도 괜찮아요. 1 곱하기 1, 1, 0은 뭐 열심히 곱해도 괜찮고 나는 열행전개를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나온 결과물은 행열해서 0, 0, 행열 0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 의심해 봐야겠다. 선생님 지금 여기서 잘못 적었죠? 마이너스를 되겠죠. 2열을 데리고 나온 거니까. 그럼 지금 이 결과가 0이라는 거는 그럼 1, 1, 0은 나온 결과가 이 결과물과 비례관계가 아니니까 고유 벡터가 아니야가 아니라 0 곱하기 1, 1, 0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이 주어진 1, 1, 0이라는 벡터는 고유치 0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였어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하나 더 마지막까지 확인하자면 0, 0, 1, 0, 0,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0한테 1, 1, 2를 곱하면 우리 알고 있죠? 1행의 성분의 합, 2행의 성분의 합, 3행의 성분의 합. 그래서 AV는 람다 V와 전혀 상관이 없는 벡터죠. 따라서 답은 3번이야.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산하는 거를 어차피 행렬의 곱이란 걸 연산을 하는데 그건 본인이 많이 연습하고 보는 대로 결정이 될 거거든요. 꼭 굳이 고유치를 열심히 다 구한 다음에 고유 벡터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고유 벡터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성질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문제들은 마쳤습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들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